그러니까 화나는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싶은데 눈물부터 막 흘러서 좀 이렇게 답답하시고 속상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진짜로 슬픈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이런 성격을 좀 고칠 수 있냐라는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저는 당신의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가족이랑 싸울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다는 분들이 좀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담에서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났고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는 진짜 다다다다다다 내 논리가 있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현실에서 막 눈물이 줄줄 나면서 진짜 말도 못하고 막 어버버버 해버려가지고 약간 나는 억울하게 뭔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지금 동정심 유발하려고 우는 거냐? 그죠? 그리고 뭐 남자분들은 사내 새끼가 왜 우냐?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특히 우리 엄마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등짝 스매싱 때리면서 네가 뭘 잘했다고 우냐?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서러워서 더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내 자기 표현을 당당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뭔가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 감정을 잘 제어를 못하니까 좀 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스스로가 여겨지기도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게 가족 사이에서만 일어나면 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또 회사에 가서 뭔가 상사한테 혼나고 뭐 이럴 때 울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눈물이 화날 때 흐르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 눈물이라는 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눈물은 되게 좋은 애예요, 우리한테. 눈물 흘리면 약간 좀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너 이제 나 사내 새끼가 그런 얘기도 하고, 진짜 눈물 흘리면 좀 약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눈물을 안 흘리려고 울면 안 돼 뭐 이런 이제 노래도 있을 정도로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심리치료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 슬프고 뭔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을 못 흘리면 마음속에 그게 남아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정도로 눈물을 잘 흘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눈물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방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되고 막 스트레스 상황이 있고 싶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흘리는 어떤 그런 눈물이 아니라면 정말 내 감정이 복받쳐 와서 내 몸이 눈물로써 뭔가 이 감정을 해소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눈물이라면 흘리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화가 날 때 흘리는 눈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화가 나면 좀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이겠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랑 싸우거나 아니면 뭐 도망을 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에너지를 그 스트레스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물이 흘러버리면은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차올라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 상대방한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에너지를 눈물로 빼버리니까 뭔가 감정이 뭉개지면서 이게 뭐 화내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정직합니다. 우리 경험에 기반을 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그 이전일 수도 있는데, 내가 화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 화를 못 내고 뭔가 억압해야만 했던 상황들이 여러분한테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화가 날 때 눈물이 흐르면서 감정이 뭉개져 버리시는 분들은 내가 적절하게 내 화를 표출해서 뭔가 내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들을 해보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 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대부분은 어떤 억울한 감정이나 어떤 분노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쌓여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결책은 이 쌓여 있는 감정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줘야 될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결책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조금 쉽게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깊고 좀 심리치료적인 해결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해보실 수가 있는 건데, 종이를 한 장 가져다가 여러분이 특히 억울해지고 어떤 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왜 나는 그때 억울했고 눈물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에는 패턴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특히 힘들어하는 감정들에는 패턴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족이랑 내가 뭔가 억울할 때 눈물이 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내가 내가 이제 실제로 잘못한 게 아닌데 뭔가 잘못을 뒤집었을 때 억울하고 화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당연히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해주지 않을 때 좀 뭐 서운해서 화가 나서 눈물이 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이 그걸 쭉 한번 적어 보시는 작업을 하면은, 이것도 상담에서 이제 같이 내담자랑 제가 하는 작업이죠.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감정이 많이 정리가 되고 그렇게 북받쳐 오를 만큼 감정이 격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뇌의 부분은 특정한 더 원시적인 그리고 더 안쪽에 있는 뇌의 부분이에요. 더 어린 시절 발달한 뇌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편의상 감정적인 뇌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감정을 조절하고 뭔가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더 논리적인 뇌, 그죠? 더 늦게 발달하고 더 이성적인 뇌, 그래서 논리적인 뇌, 감정적인 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때 그거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내 이성적인 판단대로 그 감정을 활용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은, 이 감정적인 뇌랑 논리적인 뇌의 연결이 지금 끊어져 있다. 감정이 너무 강하면 우리가 이성이 나가버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게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내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해 봄으로써 이 논리적인 뇌와 감정적인 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니까, 이런 것들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이 내가 어떤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이 논리적인 뇌를 더 강화해서 이 상황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조금 더 심리치료적인 방법이에요. 아까는 논리적인 뇌로 감성적인 뇌를 컨트롤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근데 아무리 컨트롤을 해도, 그죠? 이 감정이라는 거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있던 감정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서 확 터져 오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단순히 누르고 컨트롤하는 거는 물론 이제 필요하지만, 그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이 감정 자체를 해소해주는 그런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심리 치료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아주 오랜 시절부터 쌓아져 있던 그런 감정들을 해소함으로써 그 감정에서 나오는 어떤 증상들, 우울, 불안함, 그죠? 그리고 어떤 뭐 중독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이제 심리치료의 과정인데, 요거를 제가 저랑 이제 심리치료할 때 내담자들이랑 같이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혼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전 최대한 내담자 분들한테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알려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뭐 길면은 더 좋죠.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이런 마련을 하셔서, 이런 제가 앉아있는 소파 같은데 좀 앉으시거나 아니면 뭐 침대 같은 데 누워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만히 누우시면서 일단 내 몸이나 내 감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느껴보시는, 그리고 숨을 좀 편안히 쉬시면서, 그러니까 몸이 이완이 돼야 이게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히 숨을 쉬시면서 이제 릴렉스 된 상태에서 내가 정말 너무 억울했거나 화가 났거나 그래서 눈물이 날 만큼 막 그런 이제 감정이 복받쳐 올랐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제는 그때 뭘 했는지 기록을 하고 막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끄고 그 감정에 머물러 보고 그 감정선을 느끼고 있는 나를 좀 안아준다, 혹은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껴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착 느껴보세요. 그렇게 느끼다 보면은 여러분의 몸에 어떤 감각들이 오실 수가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아니면 배 쪽이 좀 뭔가 뜨겁고 약간 그런 느낌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이, 목이 막힌다거나 그런 느낌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도 가만히 이렇게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많이 떠오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감정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느껴보시면서 시간을, 그러니까 나를 안아주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쭉 보내시다 보면은
그런 거를 하루 이틀 하시다 보면 내 감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내가 컨트롤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설명을 사실 이거를 해보는 게 이게 이렇게 뭔가 탁탁탁 설명해 보는 게 처음이라서, 내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를 저랑 같이 경험을 하고 이거를 해보시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스스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막 처음부터 설명해 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한번 만약에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 번쯤 그걸 따라해 보실 만큼 좀 이렇게 어떤 의욕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고,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뭐 힘 닿는 데까지 가능한 선에서는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해보시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날 때 눈물이 흘러서 좀 답답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